오늘은요, 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미래당이라고 이제 만들겠다고 딱 선언을 해놨는데 느닷없이 미래당을 못 쓰게 된 이 상황, 어떤 정당의 이름과 여론의 문제 얘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택수 대표님이 이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당이 지금 막 정말 여론을 막 들뜨게 해서 지지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름 갖고 생기는 문제들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정당명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시일 내의 그 사례를 보면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로 넘어올 때 바른정당이 당명을 정하기 직전에는 개혁보수신당이라고 같이 정해졌었는데 개혁보수신당으로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한 17%까지 지지율이 나오다가 바른정당으로 당명을 바꾸니까 13%, 11% 떨어졌거든요. 결국에는 당명 효과를 바른정당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이름은 잘못 지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만큼 당명은 굉장히 초반에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미래당은 지금 쓸 수가 없게 됐고 바른미래당이라는 약칭 5글자니까 굉장히 긴데요. 그것도 좀 앞으로 바른당이나 미래당으로 이제 쓰여지겠죠. 왜냐하면 근데 미래당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당이 실존하지만 정당에서 이제 의석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국민의당도 사실 저희가 그냥 약칭으로 정보지에서는 국민당으로 불리기도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른당으로 불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한국당도 3글자고 민주당도 3글자고 약칭을 다 3글자로 하기 때문에 뭐 여하튼 처음부터 지금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고 또 오늘 그 송기석 의원이 그렇죠. 또 국민의당에서 의석을 잃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 그렇죠. 민평당에서 박준영 의원이 또 의석을 잃었고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지금 첫 단추부터 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그 잠재 정당 구도에서 10.9%로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1.1%포인트로 20.6%를 기록했거든요. 뭐 다른 요인들도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그 당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석 수가 민평당으로 좀 기울어지는 듯한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섭단체 혹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민평당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가 어제는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조금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센터장님, 그 우리나라에 뭐 수많은 정당이 명멸했습니다마는 기억나시는 것 중에서 참 정당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되는 건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당 이름이 이제 잘 지었다고는 오래 써서 대중의 기억에 남는 게 제일 잘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민주를 계속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주류, 진보나 또는 진보 중도 진영에서의 주류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당명은 그렇게 익숙한 걸 쓰는 것이 가장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설사 그 정당명을 이제 과거에 기억했던 사람들도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 기억하기 쉬울 뿐더러 지금 어떤 작은 정당이 그 이름을 갖게 되면 잘 모르는 어떤 노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서는 또 지지 표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정당명이 화려하거나 세련되거나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은 순간적 효과일 수밖에 없고 정당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보편적인 이름으로 오래 장기적으로 쓰는 것. 그것이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범한 민주평화당은 민주평화당이라고 이름 짓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DJ 김대중 전 대통령 어쨌든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제 의미로 평화민주당에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긴 한데 그때를 또 기억을 또 최근 젊은 유권자들은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이제 호남 또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것을 기억했던 이제 노년층에서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다른 정당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다른 군수 정당에 비해서 그런 효과도 지금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배정찬 본부장님, 이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나라 뭐 민주자유당부터 시작해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때마다 이유는 있었잖아요. 참 불가피한 이유들이 있었고 뭐 지금 여권도 마찬가지로 뭐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지금 평화민주당 무슨 열린우리당 별 이름 새천년민주당 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바꿀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이유는 있었지만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냥 꿋꿋이 그냥 밀고 나가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계속 바꾸었을 뿐이지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 그래서 유권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이거 무슨 숭구리당당 당당당이냐. 무슨 당 이름 가지고 지금 유권자들 놀리냐. 예. 그러니까 이름에 맞는 컨텐츠, 이미지 또 내용이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사전망대 김성준 앵커님 예. 바로 매치되지 않습니까? 이택수 대표님, 윤희용 센터장. 이 자자찬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주로 예. 민주, 자유, 또 개혁, 또 신, 새 이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신새 새롭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신한국당,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가 새천년민주당, 예, 자유가 뭐. 항상 들어가거든요.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연합, 민주자유당.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개혁. 근데 과연 이런 이름들을 보면 미국도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지만 그렇죠. 150년, 200년. 그렇죠. 영국의 뭐 노동당, 보수당 네. 뭐 100여 년 이상 네. 계속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당 이름을 보면은 자꾸만 빨리 선거를 앞두고 뭔가 지지율을 올리는데 급조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개명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름이 어떠냐라기보다는 컨텐츠를 갖추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일종의 이 도피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돌파구로 이 정당명을 바꿔왔던 것이 오히려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죠.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오히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보다는 외면하게 만든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좀 이름보다는 그 내용이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 정당의 이름을 좀 명확히 해주는 것이 반드시 예.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바른정당이 처음에 개혁신당 개혁보수신당으로 했다가 바른정당으로 바꾸면서 그 주춤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그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까? 그 이름을 바꿔서 큰 득을 봤다거나 큰 손해를 봤다거나. 그 전에도 뭐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자료는 준비해 오지 못했는데 지금 당장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네. 앞에 국민의당에서 탈당해서 네. 그 민주평화당을 구성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이제 해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지율이 조금 4% 5% 나오다가 처음에 이제 이 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수식을 빼거든요. 네. 그럼 지지율은 조금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여러 사안에 있어서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지지층이 서서히 중도 보수와 진보 네. 쪽으로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뭐 오늘 저희가 이제 오전에 발표한 그 조사 결과 중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네. 평가하느냐. 근데 이 민주평화당 지지층들은 확실히 진보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예. 바른미래당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민평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되긴 합니다만 바른미래당보다 9대 10으로 1%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처음인가요? 네. 저희 조사에 있어서는 계속 그 바른미래당이 최근 들어서는 호남에서 소폭입니다만 앞서 있었는데 예. 지금 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있어서 바른미래당을 보수 야당과 또 진보 여당으로 구분할 때 지금 네. 차기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의석수 지금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148대 148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이 보수 야당으로 분류가 되는 그럴 수밖에 그런 없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조사 기여를 말씀드리면 이번 네. 조사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국 1,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올림픽과 대통령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뭐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자세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아무래도 뭐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겠죠. 올림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은 야당이 공세하는 게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스포츠 예. 뉴스가 이제 메인으로 다 깔리게 예, 되는 예.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부 여당 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고 야당의 공세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응원하는 모습들 같은 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랑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국민들이 그 시기에는 하나가 돼요. 국민통합이 일시적으로 네, 일어나게 네. 되거든요. 이런 효과가 모이면서 대통령의 국정평가를 높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북한과 어떤 관계 개선 약간 성과가 있게 되면 그 성과 효과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념적 논란도 같이 밑에 깔려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좋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또 제약하는 요인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 올림픽 열릴 때 외국에서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네. 올림픽 때 메달을 따니까 우리가 메달 효과라고 해서 지지율이 그렇죠.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평창 올림픽이 안보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좀 지켜봐 그러니까요. 필요가 있어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과 대통령 다음 주에 한번 해보기로 하죠. 네. 자, 지금까지 윤희용 센터장, 배종창 본부장, 이택수 대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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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석 수가 민평당으로 좀 기울어지는 듯한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섭단체 혹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민평당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가 네. 어제는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조금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센터장님, 네. 그 우리나라에 뭐 수많은 정당이 명멸했습니다마는 네. 기억나시는 것 중에서 참 정당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되는 건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돌발 정당 이름이 질문인가? 이제 잘 졌다고는 오래 써서 대중의 기억에 남는 게 제일 잘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민주를 계속 이제 쓰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어떻게든 쓰려고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예.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주류, 진보나 또는 진보 중도 진영에서의 주류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정당명은 그렇게 익숙한 걸 주에서는 국민당으로 예, 불리기도 예,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른당으로 불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한국당도 세 글자고 그러니까요. 민주당도 예. 세 글자고 약칭을 다 세 글자로 하기 때문에 뭐 여하튼 처음부터 지금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고 예. 또 오늘 그 송기석 의원이 예, 그렇죠. 또 국민의당에서 의석을 잃었고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평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 그렇죠. 인데 민평당에서 박준영 의원이 또 의석을 잃었고 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지금 첫 단추부터 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그 잠재 정당 구도에서 10.9%로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빠진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1.1%포인트로 20.6%를 기록했거든요. 예. 뭐 다른 요인들도 이제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그 당면에도 저희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한 17%까지 지지율이 나오다가 네. 바른정당으로 당명을 바꾸니까 13%, 11% 계속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렇죠. 여기는 그때 당명 기억납니다. 효과를 바른정당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 잘못 그래서 지었네요. 예. 그 내부에서도 이름은 잘못 지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만큼 당명은 굉장히 초반에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여하튼 미래당은 지금 쓸 수가 없게 됐고 예. 바른미래당이라는 약칭 5글자니까 굉장히 긴데요. 그것도 좀. 네, 앞으로 바른당이나 미래당으로 이제 쓰여지겠죠. 왜냐하면 근데 미래당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당이 실존하지만 정당에서 이제 의석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국민의당도 사실 저희가 그냥 약칭으로 정보 오늘은요 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미래당이라고 이제 만들겠다고 딱 선언을 해놨는데 느닷없이 미래당을 못 쓰게 된 이 상황, 어떤 정당의 이름과 여론의 문제 얘기 좀 한번 네.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택수 대표님 네. 이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당이 지금 막 정말 여론을 막 그 들뜨기해서 지지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이름 갖고 생기는 문제들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정당명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시일내의 그 사례를 보면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로 넘어올 때 바른 정당이 당명을 정하기 직전에는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가칭 그랬죠. 정해졌었는데 개혁 보수 신당으로 할 때까지만 쓰는 것이 가장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설사 그 정당명을 이제 과거에 기억했던 사람들도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 기억하기 쉬울 뿐더러 지금 어떤 작은 정당이 그 이름을 갖게 되면 네. 잘 모르는 어떤 노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서는 또 지지 표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정당명이 화려하거나 세련되거나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은 순간적 효과일 수밖에 없고 정당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보편적인 이름으로 오래 장기적으로 쓰는 것 그것이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범한 민주평화당은 민주평화당이라고 이름 짓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DJ 김대중 전 대통령 어쨌든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제 의미로 평화민주당에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긴 한데